알트 시즌 인덱스, 비트코인이 급격한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47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후퇴 폭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또 반등하면 곧장 그냥 또 75까지 뚫어줄 거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알트들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퍼포먼스에 비해서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늘상 이런 걸 겪었으니까 또 이런 걸 겪는 거고, 이런 걸 겪었으니까 또 이런 거를 겪게 될 거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합리성 정도는 우리가 잘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급격한 조정 양상을 확인을 하면서 알트들이 추가적으로 쫙쫙 꼬라박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조금 아쉽긴 해도 주요 지지라인 바로 언저리 아니면 바로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가 조금 200달러 밑으로 빠진 게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솔라나는 또 솔라나기 때문에 기대 포인트들이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1달러를 반납했지만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해요. 워낙 급격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에이다 1달러 언저리, XRP 2.2달러 언저리, 이런 거 되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새로운 페이지로 지금 접어들었고, 박스권의 기준점 자체가 지금 새롭게 세팅이 됐구나라고 바라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가 젤레, 멍청한 사람들이 참 많다. 나는 이보다 더 좋은 알트 차트를 본 적이 없다. 며칠 격렬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 최고의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몬스터 랠리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의 고점을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이제 반등하면서 저항선, 이번에 설정한 저항선을 곧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사실 이 정도 반등세면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지금 3,500달러 주변이기 때문에 4,000달러를 거치고 난다라면, 안정적으로 4,000달러 위에서만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특히나 지금 이더리움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들, 정서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업저면 내년 1분기,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내년 1분기 전체적인 알트 시즌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가능성,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꽤 짙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2주 차트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형성이 가능해 보인다. 여길 벗어나면 7,2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 지금 오른쪽 어깨 형성 가능성, 여기까지만 만들어지고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다시 말해서 4,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에 따라서 7,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고, 만약에 되더라도 이건 몇 달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를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될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런 가운데 RWA는 이더리움 부활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다. RWA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조 달러 가치가 있고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화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RWA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블랙록의 첫 번째 국제 토큰화 펀드 비들의 둥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장 먼저 올해 3월에 마련이 됐고,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역시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 위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살짝 어리버리 친 시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최근에 반등 모멘텀, 그리고 주변을 감싸안고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생각할 거리, 공부할 거리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이기도 하잖아요. SEC에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위원들보다 일을 진행하려는 위원들이 많아진다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옵션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물 상환이 승인이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매도했을 때 자산운용사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대신 상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현물 ETF를 투자자들이 매도한다라고 자산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옵션이 OK가 된다라면 이거는 기관들 입장에서 완전 땡큐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ETF 수익을 누리면서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까지 덤으로 플러스, 보너스, 완전 조합 보너스 이런 걸 지금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어쩌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낫다라는 관점보다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ETF대로 매력 짱이고 거의 대장이니까.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대적으로 기죽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이게 또 스테이킹 옵션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전폭적인 얘기를 헤스터 피어스가 하면서 동시에 지금 SEC에는 일 안 하려는 인간들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위원들 중. 저 새끼들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또 돌려가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꼽히는 폴 애킨스 전 위원이 SEC 위원장 역할을 맡는 즉시 이런 문제가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게 될 수 있다. 새로운 SEC 행정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한다. 내년 암호화폐 ETF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ETF 이슈까지 딱 더해주면서 이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불을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TF와 관련해서는 에릭 발추나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암호화폐 ETF 붐이 예상되지만 한꺼번에 터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합쳐진 짬뽕 ETF,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포크 상품인 라이트코인, 헤드라 해시그래프, XRP, 솔라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짬뽕, 짜장면과 짬뽕을 더 이상 뭘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짬짜면이 지금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재밌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포크 상품인 라이트코인, 그럼 뭐 도지코인이랑 등등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고,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운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먼저 나올 가능성, 이미 지금 S1 신고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XRP, 솔라나 이런 것들은 SEC가 진행 중인 우악스러운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ETF로 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SEC가 규제 스탠스를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대상이랄까? XRP를 빼놓기는 어렵겠죠. 무엇보다 소송 이슈가 전격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마무리는 될 건데 전격적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종료 뭐 이런 거. 리플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S1 들어가 있고 SEC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전격적으로 승인할 가능성, 모르긴 몰라도 내년 안에 벌어질 이슈라는 건 확실해 보이고, 과연 이제 우리의 기대감은 이 상반기에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RLUSD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채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리플 XRP에 대한 지금 현물 수요가 받쳐주는 든든한 백업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런 얘기를 해요. 2025년 RLUSD는 리플 결제 네트워크에서 기업 고객들이 글로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굉장히 조금 드라이하고 1차원적인 표현을 해서 밋밋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XRP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가지면서 XRP 생태계 전체를 전폭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가속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이제 조금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되는 거죠. RLUSD 출시는 700억 달러 이상 결제에 활용되는 XRP 레저와 리플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10년 이상의 업계 경험, 공인된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필요한 규제 준수, 이런 것 등이 결합된 RLUSD는 신뢰성, 유용성을 가지고 출시가 된다. 네, 모니카 롱의 멘트입니다. 이 워렌 더프 카네만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RLUSD의 장점은 XRP가 소각된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에선 전혀 또 그렇지 않으니까 핵심은 XRP 레저의 유동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조치를 통해서 XRP와의 연결이 매우 쉬워지게 될 것이다. XRP는 다른 모든 것과 가치를 통합하면서 더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상호 보완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게 또 RLUSD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채택됐다 하면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고, 특히나 리플 파트너 기업들이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용성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 포인트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트랭글로가 카메룬, 콩고, 기니, 루안다, 탄자니아를 비롯한 10개 새로운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인상 깊기도 했었죠. 출시와 동시에 모든 신규 시장은 개인 간 전자지갑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밌습니다. 특히나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지역은 리플의 전략적인 사업 요충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트랭글로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자 리플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리플이 대주주예요. 그래서 단순 어떤 그냥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계열사 느낌이기 때문에 트랭글로의 이런 전폭적인 블록체인 혁신 확장, 이런 것들이 더 기대가 되고 예쁘게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XRP 4시간 차트에서 가격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모두 더블탭을 확인했다. 이건 모멘텀이 계속된다라는 초기 신호. 결국에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다시 2.2달러 위로 올라설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지금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태프, 올해 12월에 XRP가 1.96달러 위에서만 마감을 해주면 30달러 이상 목표가 가능하다. 월간 차트에서 큰 움직임이 기대된다. 지금 이 양반은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35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뭔가 그럴싸하게 느껴지면서도 워낙 큰 숫자여서 참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역사적인 고점 3.5달러 돌파하고 한 5달러 정도까지만 한 1분기, 2분기를 거치면서 형성을 해주면 얼마나 아주 많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 1시간 차트, 이전에 0.5에서 1달러 범위에서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은 2달러에서 2.9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1.9달러 아래로 빠지더라도 큰 문제 아니고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배포가 느껴지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자체에 어떤 범위가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간 캔들이 2.44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면 내년 1월과 2월은 폭발적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불꽃놀이를 준비해라. 아직 2.44달러까지 다시 올라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흐름으로 주간 종가를 형성해 줄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수위 얘기하고 있어요.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지지라인으로 푹 하고 꺼졌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나는 수위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반등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다음 목표 6달러. 6달러까지 가긴 갈 텐데 그 중간중간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폭등했던 종목이라서
지금 수준의 조정이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과 상관없이 뭐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레이더 앨런 이 아저씨는 도치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나봐요. 도치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전폭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에서 지금 도치코인이 가우시안 채널에 진입했다. 도치는 항상 채널 중간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지지받곤 했다. 일단 여기까지 빠지면 채널 중간에서 지지받고 반등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요때 이랬던 것처럼 다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치코인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연저점 느낌이 나던데, 도치코인 어쨌든 알트 민코인의 대장이고 일론 머스크 연계 종목이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전후 시점까지 한 번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